세금 내기 싫으면 부자가 되세요. 농담 같지만 현실입니다. 1785억 원. 오비맥주를 포함한 대형 식품사들이 탈세로 추징당한 금액입니다. 오비맥주, 라면 A사, 아이스크림 B사,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회사들입니다. 이들이 한 짓은 단순합니다. 광고비라고 속이고 접대비 썼고 친인척 회사에 수수료 몰아줬고 물류비를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1,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렸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비용을 누가 냈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비맥주는 탈세하는 동안 맥주 가격을 22.7% 올렸습니다. 2020년 3,850원 하던 카스가 2024년 4,300원이 됐죠.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이들은 멀쩡히 돈 벌면서 세금만 안 낸 겁니다. 2024년 1월 국세청이 칼을 뽑았습니다. 가공식품업체 53개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900억 원 탈세 적발. 그리고 지금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제분, 삼양사를 포함한 14개 업체가 타겟입니다. 2024년 1월 24일 국세청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 총 1,500억 원 추징. 언론이 발칵 뒤집혔죠. 1,5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서울 강남 아파트 100채 값입니다. 중소기업 연간 매출 수십 년치죠. 첫 번째 타겟, 오비맥주, 추징금 1,000억 원.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공룡기업입니다. 카스, 필굿, 오비라거를 만드는 그 회사죠. 두 번째, 라면 A사, 추징금 300억 원. 국내 라면 시장 1, 2위 업체입니다. 세 번째, 아이스크림 B사, 추징금 200억 원. 이들의 공통점? 독과점 지위입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세금도 마음대로 안 낼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당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했다. 탈세로 빼돌린 돈을 소비자에게 받아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적발됐지만 벌금만 내고 끝났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액의 세금을 빼돌렸을까요? 한국의 가공식품 시장은 소수 대기업이 지배합니다. 맥주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90% 이상, 라면은 농심과 삼양이 거의 전부, 아이스크림은 롯데 빙그레 혜태가 시장을 나눠 가졌죠.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카스 싫으면 뭐 마십니까? 테라? 그것도 하이트진로입니다. 라면 싫으면 굶어야죠. 이런 구조에서 기업들은 자유롭습니다. 원가가 올랐다며 가격을 올리고 광고비가 늘었다며 또 올립니다. 소비자가 항의하면 싫으면 안 사세요. 실제로 오비맥주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가격을 올렸습니다.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죠. 그런데 정작 세금은 온갖 편법으로 빼돌립니다. 국세청은 진단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이들은 정확히 어떤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을까요? 오비맥주의 탈세 규모는 1,000억 원. 핵심은 리베이트를 광고비로 위장한 겁니다. 리베이트가 뭘까요? 편의점, 대형마트에 우리 맥주 많이 팔아주세요 하면서 주는 뒷돈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사장에게 카스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주세요 라며 월 100만 원을 줍니다. 문제는 이게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접대비는 비용 처리 한도가 있어 넘어가면 세금을 더 내야 하죠. 그래서 오비맥주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걸 광고비로 처리하면 되겠네? 광고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를 쓰든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죠. 오비맥주는 5년간 1,100억 원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소매점 광고 지원비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판매 장려금이었죠. 국세청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하니 광고물 제작 증거가 없었습니다. 영수증도 광고물 실물도 없었죠. 그냥 현금 지급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비맥주만 문제였을까요? 오비맥주에는 또 다른 수법이 있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거죠. 친인척이나 계열사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거래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준 겁니다. 예를 들어 맥주 원료 메가를 구매할 때 직접 사지 않고 친인척 회사 A를 거쳐 삽니다. 메가 제조사 A회사 오비맥주 이런 구조죠. 그러면서 A회사에 대행 수수료를 줬습니다. 정상 수수료는 12% 수준인데 오비맥주는 10%를 줬습니다. 어떤 건 15%까지 줬죠. A회사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서류만 오갔을 뿐입니다. 5년간 총 45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습니다. 왜? 이익을 나눠 먹으려는 거죠. 오비맥주는 비용 처리로 세금을 줄이고 A회사는 수수료를 챙기고 그리고 A회사 주인은 오비맥주 대주주의 친인척입니다. 결국 한 집안 돈인 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결국 누가 메웠을까요? 오비맥주는 이런 탈세를 하는 동안 맥주 가격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렸을까요? 2020년 카스 500ml 한 캔 가격은 3,85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4,300원. 무려 22.7% 인상입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약 10%, 물가보다 2배 이상 올린 겁니다. 오비맥주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물류비가 증가했다. 정말 그럴까요? 오비맥주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0년 15.2%, 2024년 17.8%, 오히려 더 벌었습니다. 원가가 올랐다는데 이익률이 올랐다는 건 가격 인상폭이 원가 상승폭보다 컸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들은 1,100억 원을 리베이트로 쓰면서 이걸 광고비라고 속였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제품 가격에 포함됐죠. 국세청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소비자는 탈세 비용까지 떠안은 겁니다. 그런데 오비맥주만 이랬을까요? 라면과 아이스크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라면 A사, 추징금 300억 원. 이들의 수법은 물류비 부풀리기였습니다. 라면을 전국 유통망에 배송하려면 물류비가 듭니다. 문제는 A사가 자회사에 과도한 물류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정상 물류비보다 20-30% 높게 책정한 거죠. 5년간 부풀린 물류비만 500억 원. 이것도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였습니다. 5년간 과다 지급액만 350억 원. 그 사이 아이스크림 가격은 2020년 1,500원 하던 바가 2024년 2,000원, 33% 인상. 공통점이 보이죠? 탈세하면서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챙기고. 국세청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았죠. 2023년 하반기 국세청은 가공식품 제조업체 53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배경이 있었죠. 2023년 여름 라면값과 맥주값이 또 올랐고 서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에 지시한 겁니다. 제대로 조사해라. 세무조사는 회계장부 5년치를 전부 들여다보고 거래 내역과 계약서까지 샅샅이 확인합니다. 오비맥주는 조사에만 3개월이 걸렸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3,900억 원의 탈세 적발, 이 중 1,78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53개 중 30개 이상이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절반 이상입니다. 탈세 유형은 광고비 위장, 수수료 부풀리기, 물류비 과다 계상 등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강조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것. 그런데 조사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2024년 1월 31일 국세청이 또 한 번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조사 착수. 타깃은 14개 업체. 이번엔 더 강력합니다. 대한제분, 삼양사 등 밀가루 설탕 제조사가 포함됐죠. 이들은 최근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도 모자라 탈세까지 했다면 처벌은 더 세질 겁니다. 국세청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독과점 기업의 탈세와 가격 전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세금 추징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과도 협력해 종합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과연 다음엔 어떤 기업이 적발될까요? 여러분이 매일 사 먹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싼 값 주고 산 제품,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세금을 제대로 내는 회사인지. 그래야 바뀝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유일한 감시 카메라니까요. 세금 안 내는 자들의 천국, 한국.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칼을 뽑았습니다. 1,785억 원 추징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조사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비싼 값 주고 산 맥주, 라면, 아이스크림, 그 돈이 세금으로 가지 않고 누군가의 주머니로 갔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회사 제품을 사시겠습니까?